예, 박종현 판승부 여의도 내전 시간. 자,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예, 이게 힘이 없으세요, 도나스.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돼가지고. 아, 당을 보충하시고 네. 해야 되는데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밖에 있는 빵이라도. 자, 예, 그리고 예. 오늘도 박성태 실장님, 국민의힘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국정감사 끝이 났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죠? 예, 일단 우리 여당 김한규 의원님. 공수교대가 잘 안 됐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아, 주질의, 보충질의, 추가 질의를 하면 보통 야당 의원이 더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 야성을 버리지 못해갖고 아하. 질의를 계속 하셔갖고 뭐 국정감사 되게 늦게까지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양당 모두 언론의 관심이나 국민의 관심은 다 못 끌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되게 많았어요. 뭐 에이펙하고 관세 협상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 예, 예.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시진핑 뭐 이런 분들한테 밀려갖고 뉴스에 잘 못 나왔고 저는 나름 상임위를 그 성평등 가족이 또 하고 산중이도 하고 두 가지를 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은 법사위를 안 하면 일을 안 하는 걸로 생각하셔갖고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우리 김재섭 의원님은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다 열심히 뭐 했어요. 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 예, 특히 이제 저는 정무위니까 금융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11호 부동산 그 정책 관련해서 실제로 대출이 줄어든 것들, 그다음 뭐 실소유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들을 뭐 실증적으로 입증했던 제 나름대로는 좋은 국정감사를 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그러니까 의원들은 대부분 1년 동안 국정감사라는 농사를 이제 짓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자료도 보고 뭐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그래서 그 꽃을 딱 피워야 되는 10월에 최선을 다해서 국정감사를 임하시는데 그 국회 빌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법사위의 뭐 추미애 위원장님, 과방위의 뭐 최민희 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그냥 주진우 의원도 얘기하시고 거기까지만 빌런이 여야 다 하겠습니다. 있다? 네, 빌런들이 너무 예. 많다 보니까 이게 그 의원님들 300명이 굉장히 다 열심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기로 빨려가 버리는 것 같아요. 고릴라 그림도 기억납니다. 그 제 옆자리긴 했는데 그렇군요. 바로 제 옆자리입니다. 저도 감탄하면서 봤지만 사람에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게 다 묻혀버리는 건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었어요. 뭐 같이 그 일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막 자료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밤새서 가지고 오셨는데 다음날 최미연 위원장이 그냥 딱 핸드폰 그 축의금 딱 노출이 되면서 끝나버리고 또 무슨 김현지 이슈 관련해서도 또 다 묻혀버리고 이러니까 그거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좋은 정책들이 주목받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자, 선배 정치인으로서 이재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의 국정감사 활약. 일단은 여당의 그 마이크가 많이 간 거는 편파적인 여당 위원장님들이 그렇게 마이크 시간을 그래요? 더 여당 의원들한테 주신 건 몹시 아닐까? 몹시 동의하는 나는- 바입니다.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상임위원장. 예. 그다음에 김재섭 의원의 평가를 들어보니 예. 빌런들이 여당에 더 많았다. 아. 예, 그리고 그분들이 확실히 언론에 더 많이 노출된 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해서 여당이 이번에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았는데 그 부분은 놓친 게 아닌가라는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해봅니다. 뭐 여당? 힌트를 좀 주세요. 여당이 뭐. 얻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정감사이긴 하지만 이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고 예. 윤석열 정부의 그 연속성이 있던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막말로 얘기하면 그걸 이제 집중 공략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전혀 국민 삶과 상관없는 이런 안 좋은 빌런들의 이슈들 때문에 많이 묻혔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누가 더 이렇냐, 누가 더 여기서 평가를 덜 받았냐라는 거는 전 여당이 좀 잃은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 시장님이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세요. 저요? 예. 빌런들은 도처에 있죠. 도처에 있었고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여당이 좀 더 손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그래요? 국감은 여당은 늘 방어의 입장이지만 저도 이재영 의원님과 같은 이재영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도 그런 말을 해왔는데 이번엔 윤석열의 계엄
당시 이제 정부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렇죠.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다른데 많이 시선을 뭐 뺏겼어요. 조요토미 히데요시랄지 뭐 결혼식이랄지 음. 이런데 불필요하게 시선을 많이 뺏겼다. 언론 출신으로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언론도 사실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관심을 끌잖아요. 물론 제가 뭐 정치팀장도 하고 데스크 할 때 그런 정책 국감에 대한 발자가 올라오면 이거 누가 보겠어? 재밌어? 라고 반문했겠지만 반성을 일단 합니다. 사실은 저도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진, 뭐 결혼식의 공방, 특히 방송 같은 경우는 여야의 공방을 중립성을 일단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쪽 야쪽 목소리를 한 번씩 다뤄야 된다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기계적 균형을 떠나서 어쨌든 양측의 주장은 같이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게 예. 방통심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 뭐 레거시 미디어가 좀 한다고 그래도 어차피 의원님들이 쇼츠에도 관심이 많아서 큰 그건 없었겠지만 그래도 정책적 이슈들을 한 번씩은 한 꼭지씩은 부각 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두 이제 의원님은 이번에 진짜 국정감사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동료 의원들 보시기에 그 쇼츠 제작에 보좌관들이 민감한 사례가 있었어요? 목격하신 바가 있습니까? 근데 저희 정무위는 약간 좀 그렇진 않았어요. 정무위는 오히려 좀 되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진행되는 상임위라서 막 무슨 쇼츠 이렇게는 안 됐는데 예. 저 이제 보좌진들끼리 하는 얘기들을 뭐 제가 무슨 이제 전해 얘기예요? 듣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엄청나게 쫀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 쇼츠 하나 저 만들려고 이 국정감사 내용보다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을 뱉어가면서 한 뭐 20초, 15초 이렇게 쇼츠 내용을 만들기 위한 국감으로 내용도 준비하고 그 이후에 영상 가지고도 엄청나게 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의원님들이 그러시면 안 되지. 예, 우리 김한기 의원님은. 아니 예전에 처음에 뭐 유튜브 조회수를 보고 저도 되게 신경이 쓰이고 그랬는데 그래도 조금 지나니까 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인식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쇼츠가 많이 사람들한테 보여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일이구나라고 볼 뿐이지 오히려 많이 알게 되면 더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예, 그리고 저는 제가 두 개 상임위인데 다 위원장이 야당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또 반대로 야당 위원장 때문에 힘들게 이제 상임위를 했는데 문제는 여야의 무슨 정무적인 이슈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 건 그날 처음에 시작하는 두 사람이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한번 싸우고 예. 이제 방송 분량 뽑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질의를 하면 되거든요. 분량 뽑았으면 기자분들도 오늘 그러면 기사 썼다라고 하고 이제 나가시면 그 다음부터 정책 질의를 하면 되는데 이야, 문제는 대선의 위험이야. 앞에 사람이 하면 뒤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싸우고 그래요? 맞아요. 그냥 간사들끼리 싸우게 놔두고 나머지는 좀 피하고 본인도 뜨고 싶으면 그 다음에 간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재선돼서. 근데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간사처럼 활동하니까 이게 좀 문제다. 모든 사람이 간사가 됐다. 야, 중요한 포인트네. 그러니까 예. 그 올해는 아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 윤석열 정부였기 때문에 민주당 이제 모 의원님께서는 사실 화나는 포인트가 아닌데 일단 갑자기 화부터 화가 나. 일단 자기 질문 늘 시기 화가 나 전부터 이미 그 화를 에너지를 계속 충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길을 딱 길을 보고 보는 게 있었다가 보여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약간 무릉무릉 중얼중얼 이제 원기옥. 연습도 좀 하시면서 시작되면 이제 갑자기 막 드래곤볼 같이 막 그 손오공. 이게 소위 말 급발진이라고 하죠. 급발진. 그래서 옆에서 보면 슈퍼 사이언. 그렇죠. 슈퍼 사이언이 되는 건데 이게 쇼츠로 보면 딱 안 이상할지 세대 몰라도 앞뒤로 보면 되게 그 옆에서 어색해 보이는 게 느껴지는 연기가 느껴져. 작년에는 그런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국민들이 배치기밖에 지금 기억 못하게 됐잖아요. 네. 그 배치기 소동. 사실 우리 김재섭 의원님한테는 아무도 배치기 시도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살이 빠져서 배가 없습니다. 오. 배치기 이런 농담이고요. 제가 누가 뭐 배 나와서 그 이기현 의원께서 맞아요. 배 나온 게 죄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듣는 천하람은 도대체 대역죄인이 될 텐데 천하람 의원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유 뭐 무슨 운영위 국감도 이번에 이걸로 그냥 끝났겠다. 질의고 뭐고 다 끝났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이번 운영위 국감의 가장 큰 핵이었는데 예. 그 배치기 하나로 김현지가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김현지 실장 관련해서는 비판하고 싶은 지점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뭐 애초에 그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옮긴 것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아니었죠. 변호사 시절에 있었던 일부터 되게 오래 시간 동안 유대를 맺어왔다는 걸 시사할 수 있는 영상들이 또 마침 등장했었고 그 관련해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김히읗지읒 등등등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들이 쌓여 있는 가운데서 야당 의원들이 여기에 질의를 하고 증인으로 불러내려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고성을 내시고 고함을 치시고 애초에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사 진행을 못하게 그냥 말을 막아버리는 식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운영위에서 했거든요. 예. 이후에 김현지 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 민주당 몇 의원들이 고발을 대신 해주고 이제 이런 거는 되게 어색하고 이상하고 좀 그런 장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운영위 때 그게 일정 부분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결국 배치기로 마무리되다 보니까 예. 뭐 블랙 코미디죠 이거는. 근데 저도 죄송해요. 제가 껴들어도 괜찮아요. 돼요? 네, 괜찮아요. 저는 김현지로 시작해서 배치기로 끝난 게 아니고 네. 김현지로 시작해서 김현지 배치기로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여당 의원들께서 뚜렷하게 확연히 김현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미션은 받은 것처럼 보였고 그게 집단적인 어떤 그 아주 잘 계획된 이런 모습으로 보였고 거기에 예전 같으면 그냥 아까 고성 뭐 언사 뭐 이런 진행 방해 뭐 이런 것까지는 있었는데 예. 이제는 몸까지 던지면서 폭력적인 모습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근데 이기현 의원이 먼저 배치기 한 거 가지고 아니, 그건 약간 아닙니다. 그 상황을 체증해 주세요. 아니, 영상을 이렇게 보면 김한규 이제 의원님. 오른쪽에서 분명히 보시면 예. 이기현 의원님은 나가는 상황이었고 상황이었고. 정보위 가느라고 송원석 의원님이 돌아오면서 어. 몸을 이렇게 들이미신 거죠. 그런데 이기현 의원님이 피하지 않고 나가는 관성으로 딱 부딪혔고 이기현 의원님이 좀 더 배가 나온 것 같긴 해요. 예. 뭐 그래 보이긴 하지만 저는 뭐 누가 먼저였건 뭐 웃기고 슬픈 상황이죠. 어제 저녁에 의원들하고 밥을 먹다가 이기현 유명해지겠어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와서 야 정말 안타깝지만 유명해지고 오늘도 아침에 딱 신문을 봤는데 이기현 의원님 네. 나온 사진을 보면서 나의 정책 지리는 다 어디로 가고 그렇죠. 예, 이런 얘기 들고 그런데 사실 실제 세상을 바꾸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주중에 여의도에서 막 이렇게 방송도 하고 뉴스를 보다가 주말에 지역구를 딱 가보면 아무도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삶에 아무도 관심 없는 일에 왜 이렇게 우리들은 관심을 많이 쏟고 사는가.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런 것들은 또 기자분들께서 실제로 뭐 좋은 부동산 정책은 차라리 의미가 있어요. 그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비판도 의미가 있는 부분도 예. 있고 근데 이런 거에 너무 기사를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서 사진을 써주지 말아달라. 그러면 안 유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몇몇 분들에게는 그냥 모 씨로 모 씨. 예, 이름을 안 밝히고 모 씨가 예를 들어 뭐 외국에 오랫동안 체류하신 분은 전모 씨. 예, 그다음에 얼마 전에 뭐 제 옆자리에서 약간 헌법 테두리 바깥에 있는 얘기 말씀하시는 건 김모 김모 씨. 최고위원님.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알려준 게 저는 이제 유명하다와 악명 높다가 있는데 영어로는 구분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서 어떤 분들이 볼 때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볼 때도 이건 악명 높은 건데 지지층 내에서는 유명하다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차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건 양쪽이 마찬가지인데 저런 말은 이건 되게 악명 높은 행동이고 악명 높은 말인데 지지층은 그걸 유명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경선 과정에는 그게 늘 유리하게 작용하니까 저는 그래서 경선을 늘 좀 이렇게 중립적이고 고품격인 CBS에 많이 나오신 분들이 경선에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민심에 가까운 그런 경선 구조를 양당이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동의합니다. 난 길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악명 높게 짧게 얘기해도 아니 돼요? 뭐 이거 악명과- 앞뒤 예. 자를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바로 너무 공감하셨어요. 네, 뺄게 없어요. 늘 말씀하시는 서울대 국문과 출신으로서 네.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서 동의라는 단어밖에 하나 생각이 틀린 안 말이 납니다. 없어요. 예. 야. 구구절절 동의가 됩니다. 예. 자 근데 이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눈여겨 보였던 장면이 김현지 실장은 없었지만 그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모습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제가 참고인 피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모습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김재섭 의원. 주진우 의원의 질의는 몇 점이에요? 저는 이제 뭐 주진우 의원이 우리 의원 동료 의원이니까. 예,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주포 중에 하나시기 때문에 예.
응원을 하고 있고 네. 근데 강훈식 저 비서실장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는 건 알고 있고 예. 근데 마침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그 전에 국회의원이실 때 음. 저랑 같이 정무위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우리 국감장에 출석하신 분들 피감기관장들 대상으로 가장 호통을 많이 치던 분이 강훈식 실장님이셔서 아하. 제가 오히려 그 비서실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음. 거기서 좀 따져 묻으려고 하는 야당 의원에게 버럭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좀 낯설었습니다. 아 낯설었다. 예, 김한길 왜냐면 네. 의원이실 때 되게 소리 많이 지르셨거든요. 아, 그래요? 예, 많이 그러셨어요. 음. 되게 그 화 많이 내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낯설었어요. 근데 요번에 그 김현지 비서관을 증인 신청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운영위만 아, 6군데였죠, 뉴스가 아마? 나왔을 대여섯 군데였던 뿐이지 것 같아요. 예. 그냥 사실 불렀으면 막상 물어볼 일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들이 무슨 불법적인 일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실세라는 거잖아요. 예. 실세일 수 있죠. 대통령하고 가까웠고 보좌관이었는데 근데 그게 뭐인데 사실 뭐 첫 단추를 생각해 보면 뭐 증인 채택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비서관이었다가 수행 부속실장으로 바뀌면 그때는 양해를 구하고 총무비서관 다른 분이니까 바꾸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야당이 안 해줄 것 같아서 뭐 저희가 처음부터 좀 그런 수단을 썼는데요. 여하튼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제 화를 낸 부분은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그게 통하더라고요. 아.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또 보여준 측면도 아하.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정감사 얘기 여기까지 하고 이제 속도감 있게 자, 재판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나란히 재판에 출석을 이제 동시에 열렸죠 재판이. 윤 전 대통령은 4층, 김건희 씨는 3층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런 가운데 뉴스가 하나 또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3년 3월 경복궁을 방문한 다음에 왕실 물품을 대여했다가 파면 이후에 반환했다. 요 얘기가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파면 안 당했으면 반납을 안 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 박 실장님? 그렇죠. 일단은 그게 이제 목제품이긴 하지만 비매품이거든요. 비매품. 근데 뭐 일부에서는 대통령 관저에도 외빈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으니 폼을 내기 위해서다. 폼을 내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김건희가 쭉 해온 행동들을 봤을 때는 예. 자기가 폼 내고 꼭 외빈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왕실의 경복궁에 있던 느낌을 거예요. 그렇죠. 왕실의 느낌을 어. 가져보고 싶어서가 아닐까? 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물론 본인이 원래 문화 관련 산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문화적 소양이 높아서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어자에 앉아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양이 높지 않구나라는 건 증명이 됐고 예. 그러면 왕실 물건을 방에 꾸미고 싶었겠군. 야. 그리고 파면이 이르지 않았으면 어리버리 가져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기념품. 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어저에도 않는 걸 되게 좋아했고 지금 대여해서 가져갔다잖아요. 이재용 의원님. 아니 분석해 이거를 주세요. 아니 진짜 외빈들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면은 저는 그건 동의. 그렇게 할 수 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특히 그런 만에 하나 손님들이 이런 왔을 때. 손님들이 왔을 때 보여주기 위해서 해외에서. 예, 해외에서 왔을 때 음. 그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관저도 어찌 보면 외교의 장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예. 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요 얘기를 처음에 딱 접했을 때 드는 이미지가 생각난 이미지가 손바닥에 왕자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불편했어요. 와, 그럼 왕의 기원이 거기부터 가는다? 아니, 저도 마찬가지인데 전시 장소가 네. 대통령실, 청사 등이라고 돼 있는데 기록이 삭제됐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지난 정부에서 공개된 사진에서 보여지지도 않고 그러면 분명히 관저 어딘가에 본인들이 사용하는데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드라마 찍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조선시대 왕과 왕비다라고 생각하시고 산 게 아닌가라고 처음에 느꼈다가 처음에 저도 이재용 위원장처럼 이거는 무속하고 관련된 게 아닐까. 무슨 조선시대에 이런 유물들을 갖고 오고 그런 걸 이용해서 왕의 기운이 여기 계속 머물게 한다. 머무르면 계속 임기 내내 뭐 힘을 가질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왕처럼 오래 한다든지 뭐 이런 걸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하여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부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역사를 조금만 공부했었으면 조선시대 왕의 삶이 그렇게
유쾌하지만 않았을 거를 잘 알고 계실 텐데 굳이 조선 왕의 기운을 경복궁에, 가져오는 예. 거는 묵세요. 뭐 좀 이해는 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고려시대 걸 구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신라와 고려가 없었어요. 뭐 여튼간에 네. 그리고 저 이재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시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보통 해외 대사관 같은 데도 가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물품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외빈들 대상으로 이걸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건 좋다고 보는데 그러면 기록이 있었어야죠. 그럼 기록이 없었다는 거는 다시 거꾸로 이야기해서 전시 목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 이거는 전시 목적이 아니고서 그런 왕실 물품을 가져다 쓴 거는 권력을 사유화한 거죠. 그거는 뭐 좋게 평가할 여지가 없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가져간 게 이제 보암 2점, 그 다음에 주칠암 2점, 백동 촛대 1점, 사방 탁자 2점, 뭐 보안 2점, 뭐 이렇게 됐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그 김건희 씨 측이 이제 그 샤넬백 2개 받은 거 맞다. 근데 그라프 목걸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김건희 측에서 전성배 씨 건진법사가 제출한 그라프 목걸이 DNA 감정을 요청했는데 김한규 의원님 이게 변호사들이 가끔 할 수 있는 그런 요청 맞습니까? 뭐 DNA는 세척하면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사용한 적이 세척하면 안 없다. 나와요. 네, 라고 확인하려는 거고요. 저는 딱 이걸 주장을 보면서 변호사다운 주장을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알선 수재는 법원에서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유사한 죄를 따른다. 그러니까 뇌물죄를 따르거든요. 뇌물죄는 뇌물 수수 금액이 3천, 5천, 1억으로 잘라서 형량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지금 목걸이가 얼마냐면 6,220. 그렇죠. 샤넬 가방 2개는 합쳐서 2천. 2천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3천 이하니까. 예. 목걸이까지 받으면 5천을 넘어서 가명이 돼도 집행유예가 안 돼요. 왜냐하면 7년 이상이거든요. 예. 그러면 가명을 해도 3년 6개월인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일 경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목걸이를 안 받거나 목걸이가 할인해서 3천만 원 미만이다라고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변호사답다. 예전에 뭐 그런 일도 있거든요. 5천만 원짜리 상품권 받아놓고 알고 봤더니 10만 원이 빠졌더라. 그럼 4,990이면 집행유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목걸이는 받았다고 하고 그래야 반성을 해서 감형이라도 되니 그래서 아예 집행유예 전략으로 나가고 있구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DNA는 그럼 목걸이 이 안에 사람의 DNA, 김건희 씨의 DNA가 없다는 걸 밝히라는 얘기. 다른 그렇죠. 사람 DNA가 있을 것이다. 아니 아예 김건희께 없다. 없기만 해도 되는 거죠. 없기만 해도 되는 김건희가 거니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수사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목걸이 같은 경우는 쉽기도 하고 목걸이 긁히지 않으면 그렇죠. DNA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물론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상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근데 안 나오면 예. 안 나올 가능성이 원래 많은 물건을 가지고 팔아 없지 않느냐 예. 이거를 하기 위해서 DNA 요청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거기 이미 벌써 그거 있는 거 아니에요? 저 그래프는 그래프지만 예전에 받았던 저기 뭐지? 반클리프. 반클리프. 예. 그건 이미 벌써 몇 천만 원 넘어가잖아요. 서희건설 거. 네. 같이 이렇게 다른 합쳐진 죄잖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따로죠. 보는 따로.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건. 별건. 음. 별건. 예, 그렇군요. 아무튼 굉장히 날이 갈수록 증거물도 헷갈리기 시작해서 너무 헷갈리네. 많아가지고 네. 예. 이게 정리해야 돼요. 여사가 받으신 게 지금 또 많아서 어제 또 좀 리스트를 해야 디올 됩니다. 물품 뭐 굉장히 또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저에 또 가서 그렇기 때문에 백 말고 또. 백 말고도 옷 뭐 의류 엄청 또 발견됐다. 한눈에 셀 수 없는 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여기까지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